아, 짜증나. 냄새나는 노인네가 어떻게든 앉아보려고 애쓰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노인은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죠.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더른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한낮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구어낸 박경수 회장은 자신의 75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부터 시작해 대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한국 경제 성장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지막 이사회 안건도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히 보고했어요.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이제 정말 모든 걸 아들에게 넘겨준 셈이군. 사실 그는 이미 서류상으로는 모든 경영권을 아들에게 이양했지만 오늘이 실질적인 은퇴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그의 삶에서 바쁜 회의 일정과 해외 출장, 끝없는 보고서, 검토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오랫동안 그를 모셔온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20대 초반, 회사를 창업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는 늘 운전기사가 있었고 고급 세단에 몸을 맡기고 바쁜 일정을 핑계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박경수는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사이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그곳에서 그는 문득 자신이 놓친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지하철을 타보려고 해. 그의 말에 비서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회장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경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의 모험을 상상했어요. 낯설고도 설레는 마음이었죠. 지하철은 이제 그에게 낯선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박경수는 기대와 함께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죠. 평소처럼 맞춤 정장을 입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평범한 차림새가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그는 단정한 캐주얼 셔츠와 편안한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나가보겠네. 박경수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가정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휴대폰은 꼭 가지고 가세요. 박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난 이 나이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집을 나서자 오랜만에 느끼는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어요. 교통카드를 사는 일부터가 도전이었습니다. 무인 발매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안내원에게 도움을 청했죠. 이런 거 처음이라서 민망한 듯 말하는 그에게 안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드디어 개찰구를 통과한 박경수는 복잡한 노선도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색깔의 선들이 얽혀있는 모습이 마치 미로 같았어요. 내가 가려는 곳이 어디더라. 중얼거리며 지도를 살펴보던 그는 결국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모두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일제히 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박경수도 그 흐름에 휩쓸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것 하면 되는 건가? 의구심을 품으며 열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생각에 빠져 있었죠. 몇 정거장이 지나고 박경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역 이름들이 그가 기억하는 방향과 달랐어요. 이상하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 열차에 탄 것이었어요. 당황한 박경수는 다음 역에서 서둘러 내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였죠. 역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그는 환승 표지판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복잡한 통로와 계단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까이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어폰을 끼고 있던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죠. 죄송합니다. 환승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나? 박경수는 순간 쓸쓸함을 느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기는 그의 눈에는 희미한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 환승구역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그는 뒤늦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치는 모습이 마치 자신만 멈춰선 세상 같았습니다. 일단 다시 지하철을 타고 생각해보자. 박경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동하는 방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열차에 오르니 노약자석 근처가 한 자리 비어 있었죠. 그곳으로 걸어가던 박경수는 갑자기 눈앞이 살짝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노약자석 근처에 서서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역에서 환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들어 박경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짜증나. 냄새나는 노인네가 어떻게든 앉아보려고 애쓰네. 그 말에 주변 몇몇 사람들이 슬쩍 그들을 바라보았죠. 박경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긴 인생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항상 존경과 공경을 받아왔던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당혹스러웠죠. 나는 단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가 한순간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쪽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가 노약자석인데 앉아 계신 분이 오히려 적반하장이네요. 청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성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참견은. 하고 반박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머쓱한 표정으로 다음 역에서 지하철을 빠져나갔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경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구먼. 앉으시죠.
청년은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박경수는 그 자리에 앉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이준호의 행동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의외였죠.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경수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를 말했고 이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침 저도 그쪽 방향이에요. 같이 가시죠. 이준호는 지하철 노선도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환승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박경수는 문득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하철이 흔들리는 동안 박경수와 이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환승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 노선에서 새 정거장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환승구가 있어요. 거기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이준호의 친절함이 더욱 고마웠죠. 바쁘지 않은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이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이거든요. 결과는 어땠나? 박경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떨어졌죠 뭐. 하. 이준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박경수는 순간 이준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것이 사실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눈에 스친 실망감과 씁쓸함이 박경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죠.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려운가 보군. 박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류는 간신히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네요. 벌써 20번째 면접인데. 박경수는 문득 자신의 회사를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그가 일구어온 기업은 이제 그의 아들 손에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도 오늘 면접 본 곳이 있었는데 박경수가 문득 생각나 말했어요. 혹시 어느 회사 면접이었나? 아, H테크라는 곳인데요. 경쟁률도 높았고. 이준호의 말에 박경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H테크는 바로 자신의 그룹 자회사 중 하나였어요. 최근에 신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재를 대거 채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이준호가 무심코 말한 떨어졌다는 말 속에서 박경수는 그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가 탈락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힘들군. 박경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취업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학벌도 좋고 스펙도 화려한 사람들이 넘쳐나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준호의 말을 들으며 박경수는 자신의 기업이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숫자와 스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준호의 말에 박경수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 환승 통로를 걸었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걸으며 박경수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박경수에게는 크게 다가왔죠. 젊은이, 정말 친절하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서 이런 마음씨를 배웠나? 박경수가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남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요. 그 말에 박경수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말이었죠. 환승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출근 시간대가 지나 사람들이 한결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전공이 뭔가? 박경수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마케팅과 신사업 기획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준호의 답변에 박경수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H테크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받았나?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주로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관한 의견을. 박경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H테크가 최근 진출하려는 분야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박경수의 질문에 이준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안한 것은 기존의 태양광, 풍력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발전 방식보다는. 이준호의 생각은 신선했고 논리적이었어요. 박경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준호의 생각이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방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제 의견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이준호는 약간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경수는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관행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특히 큰 조직일수록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에서 갈아타면 목적지에 곧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호가 알려주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환승을 했고 마지막 구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실 박경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은 도전을 했었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실패할 거라고 했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이준호는 관심 있게 박경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경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낸다고 느꼈어요. 작은 전자회사를 경영했었지. 지금은 은퇴했고. 그는 간략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경수는 이준호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명확한 생각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젊은이가 단지 면접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평가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목적지에 거의 다 왔네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의 만남이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인연인지 박경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박경수와 이준호는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전의 혼잡함은 사라지고 영내는 한결 여유로웠어요. 박경수는 이준호와 함께 걸으며 지하철 여행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잘 아는 곳이야. 고맙네, 젊은이. 박경수가 말했어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묘한 인연의 끈이 그들 사이에 형성된 듯 했죠. 이제 각자의 길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준호가 작별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박경수는 문득 결심한 듯 그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 이준호 씨. 사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네. 네, 무엇인가요? 이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H테크에 지원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다른 회사도 많을 텐데.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H테크가 최근 친환경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드물었죠. 저는 그런 기업에서 제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었어요. 박경수는 이준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큰 회사라서 또는 높은 연봉 때문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회사의 창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솔직하게 답했어요. 박경수 회장님 말씀이시죠? 사실 존경합니다.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해 대기업을 일구셨잖아요. 하지만 박경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안주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혁신보다는 안정에 치중하는 것 같고 그룹의 방향성이 조금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이준호는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했어요. 박경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혁신과 도전, 정신이 어느새 회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죠. 흥미로운 생각이군. 박경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출구에 도착했고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준호 씨, 잠시만 기다려주게.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이사, 나요. 오늘 H테크에서 면접 본 이준호라는 청년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게.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네. 전화를 마친 박경수는 충격에 빠진 이준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 H테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건실한 청년에게 기회는 다시 줘야 하지 않겠나? 이준호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경수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장난이 아님을 느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대체...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박경수라네. 박경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H테크의 모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지. 이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하철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노인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창업자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회장님이셨습니까? 이준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혼자서 지하철을? 박경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에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네. 대중교통도 타보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도 경험해보고 싶었어. 이준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아까 H테크와 박경수 회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했던 것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박경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네. 오히려 고맙네. 당신 덕분에 내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경영자에게는 그런 솔직한 의견이 가장 소중하다네. 두 사람은 역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시 면접 기회를 주실 건가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경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당신의 역량을 확인했잖나. 솔직함과 예의,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 이런 자질을 가진 인재를 놓칠 수는 없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준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어요. 보답은 필요 없네. 다만 H테크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이 말했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현시켜주게. 우리 회사가 다시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박경수의 말에 이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 박경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갑자기 운전기사 없이 나가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오히려 매우 유익한 경험을 하고 있어. 박경수는 이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연을 만났거든. 통화를 마친 후 박경수는 이준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게. 김 이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네.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H테크 신사업부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이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관한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준호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부사장은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죠. 이준호 씨의 제안은 혁신적입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 것 같군요. 부사장의 평가에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시리에 빠진 구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신사업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었죠. 이준호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부장이 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네, 부장님.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금 연락받았는데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회장님을 만나게 된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오후 3시 이준호는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경수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들어오게, 이준호 씨. 박경수가 손짓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경수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땠나? 적응은 잘 되고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박경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자네 제안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네. 매우 인상적이었어.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이야기했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
박경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준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경수는 이준호의 생각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준호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이준호 씨, 자네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네. 박경수가 대화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요즘은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달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위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특별한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네. 박경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박경수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그날 제가 도와드린 것은 작은 친절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은 존재하는 법이지. 박경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예기치 않은 보답을 가져오기도 하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기회가 되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연이 만들어낸 변화는 분명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